시장 골목이 잠들 무렵 가장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이 있다. 시장 끝자락 반지하 단칸방. 그곳에 65세의 여자가 산다. 이름은 박영숙. 사람들은 그녀를 시장 뒤편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부른다. 그 이상의 이름은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말한 적이 없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은 없다. 정확히 말하면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녀 스스로도 오랫동안 묻지 않았다. 새벽 4시. 영숙의 하루는 빗자루를 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장 상인들이 눈을 뜨기 전 그녀는 이미 골목을 쓸고 있다. 낮에는 국밥집 뒤편에서 설거지를 한다. 뜨거운 물에 손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쉬는 법이 없다. 무릎이 시려도 아프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이 나이에 누가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겠는가? 그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스스로 대답을 거둔다. 그렇게 하루가 끝난다. 번 돈으로는 하루를 버티기도 빠듯하다. 남는 것은 없다. 남겨둘 것도 없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희미하고 작고 아주 오래된 얼굴. 30이 채 되기도 전에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낸 아이.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영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다. 그리고 일부러 더 많은 일을 찾는다. 손을 놀리지 않으면 머릿속이 그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다는 것을.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지는 얼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밤도 영숙은 잠들지 못한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어둠이 내려앉고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감는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선택이 평생을 따라올 줄은.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른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영숙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그녀에게도 웃음이 많던 날들이 있었다. 26, 그 나이에 그녀는 아이를 가졌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의 끝에서 생명 하나가 찾아왔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 남자는 등을 돌렸다. 변명도 사과도 어떤 말도 없었다. 그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영숙은 그때 처음 알았다. 누군가에게 자신은 그 정도의 존재였다는 것을. 그 시절 미혼모는 죄인 취급을 받았다. 법으로 정해진 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법보다 무거웠다. 영숙이 배를 안고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혹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시선이 더 견디기 어려웠는지 그녀는 아직도 모른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아이를 업고 일거리를 찾아다닐 때 사람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러다 애 앞길 망친다. 불쌍하게 키우느니 차라리 보내는 게 낫지. 그 말들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영숙은 아이를 더 꽉 안았다. 하지만 안으면 안을수록 그 말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매일 밤 그 질문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다. 그 웃음이 영숙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결국 그녀는 선택했다.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자신이 곁에 있으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다. 차라리 떠나보내는 것이 아이의 인생만은 지켜주는 길이라고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날 아이를 넘기던 순간을 영숙은 평생 잊지 못한다.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놓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 살았다.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손끝에 남은 온기처럼 귓가에 맴도는 울음소리처럼.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숙은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았다. 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묻힌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숨을 쉬며 언젠가 다시 올라올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비가 유난히 거세게 내렸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드물었고 좌판 위의 채소들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손님이 끊기자 상인들은 하나둘 짐을 접었고 국밥집 주인도 영숙에게 일찍 들어가라며 손을 저었다. 영숙은 비닐봉지로 머리를 감싼 채 골목을 걸었다. 발밑으로 빗물이 흘렀고 낡은 고무신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젖은 몸을 말릴 방 한 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골목 끝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일 즈음이었다. 영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자신의 낡은 단칸방 앞에 검은 우산 하나가 서 있었다. 우산은 꼼짝하지 않았고 그 아래에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이 골목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끔 동사무소 직원이 실태 조사를 하러 오거나 복지센터에서 안부를 확인하러 올 때가 있었다. 그런 날이면 영숙은 괜히 불편했다. 누군가에게 살펴지는 것이, 누군가에게 측은하게 보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우산 아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다. 깔끔한 차림의 중년 여자였다. 코트는 단정했고 구두는 진흙 한 점 없이 깨끗했다. 이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영숙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복지센터에서 새로 온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서류 때문에 온 건가? 그녀는 일부러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먼저 말을 걸 생각은 없었다. 볼 일이 있으면 저쪽에서 말하겠지. 하지만 그 여자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영숙이 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그녀는 우산을 쥔 채 망설이고 있었다. 입술이 몇 번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어졌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그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영숙은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 여자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영숙이 읽을 수 없는 그러나 묵직한 무언가. 그리고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 박영숙 선생님, 맞으시지요? 그 한마디가 빗소리를 뚫고 영숙의 귀에 박혔다. 이름. 자신의 이름. 이 골목에서, 이 빗속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그것도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영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손에서 비닐봉지가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 넘게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왜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쏟아져 내렸다. 영숙은 문을 열고 그 여자를 안으로 들였다. 좁은 방이었다.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빠듯한 공간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여자는 우산을 접어 문 옆에 세워두었고 젖은 코트 자락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영숙은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두려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30년 넘게 닫아두었던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여자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눌렀다. 영숙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재촉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떠나보내신 아이. 제가 키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빗소리도 시장 골목의 웅성거림도 벽 너머로 들려오던 텔레비전 소리도 영숙의 귀에는 오직 그 문장만이 맴돌았다. 떠나보내신 아이. 제가 키웠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 전 자신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작은 생명.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의 품에서 자라났다는 것.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여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이는 고아원으로 가지 않았다고 했다. 입양을 통해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아프지 않게, 굶지 않게, 부모 없는 티나지 않게. 그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영숙은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다. 기뻐해야 할지 미안해해야 할지 그 감정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잘 자랐다는 말에 안도해야 하는 건지 자신 없이도 잘 자랐다는 말에 서러워해야 하는 건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을 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영숙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을 일하며 닳아버린 손. 그 손으로 한때 아이를 안았다. 그 손으로 아이를 놓아주었다. 그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숙도 묻지 않았다. 좁은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영숙의 입술이 떨렸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그 아이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웃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자격이 없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는 눈빛. 그리고 그 말이 쉽지 않다는 눈빛. 영숙은 그 눈빛을 보며 직감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영숙은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이 몇 번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어졌다. 그 망설임 속에 무거운 것이 있었다. 영숙은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가 병에 걸렸다고 했다.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았고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했다. 어떤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숙은 알 수 있었다.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30년 넘게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 이름도 목소리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이. 하지만 그 아이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영숙의 몸 전체가 얼어붙었다. 자신도 몰랐다.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그 여자는 말을 이었다. 아이가 병을 앓으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고 했다. 누가 자신을 낳았는지, 왜 떠나보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병상에 누운 뒤로 하나씩 떠올랐다고 했다. 영숙은 숨을 삼켰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 아이가 궁금해했다. 자신을. 버림받은 아이가 3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 사실이 영숙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런데 그 여자가 덧붙였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낳아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다. 대신 괜찮은 사람인지 한 번만 확인하고 싶다. 그 말이 영숙의 귓가에 박혔다. 원망하지 않겠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다. 원망해도 될 텐데. 미워해도 될 텐데. 그 아이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괜찮은 사람인지 그것만 알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대신 온 것이었다. 아이에게 보여줄 대답을 찾기 위해. 아이 대신 영숙을 만나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아이에게 전하려고.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건지,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건지,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에게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영숙은 그러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도 어떤 사정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좁은 방 안을 천천히 보여주었다. 달아빠진 이불, 기름때가 묻은 작은 가스레인지, 벽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습기.
그것이 영숙의 삶이었다.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흔적. 영숙은 말했다. 이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고. 다만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 여자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영숙은 읽을 수 없었다. 실망인지, 이해인지,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것인지.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산을 집어들며 말했다. 오늘 본 것을 아이에게 전하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오겠다고.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 멀어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아이가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대답이 돌아온다. 그 대답이 무엇일지 영숙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두려웠다. 30년 만에 찾아온 심판 앞에 그녀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영숙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새벽마다 시장을 쓸었고 낮에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몸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텅 빈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의 대답. 그것만이 영숙의 하루를 지배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났다. 밥맛도 없었다.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번 씹다가 내려놓기 일쑤였다. 국밥집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영숙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오후 늦은 시간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 끝에 익숙한 우산이 보였다. 검은 우산. 그 여자였다.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가까이 가기가 두려웠다. 그 여자는 며칠 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다만 표정이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영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였다. 좁은 방 안에 다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했다. 영숙을 만난 일, 영숙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방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전했다고 했다. 영숙은 숨을 죽였다.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고 동시에 듣기가 두려웠다. 그 여자가 말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에 박혔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당연한 대답이었다. 그런데도 아팠다. 30년 동안 준비해왔어야 할 대답인데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하더라고요. 안심. 그 단어가 영숙의 귀에 들어왔다.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안심은 했다고. 그 말의 의미를 영숙은 천천히 곱씹었다. 아이가 자신을 확인했다. 그리고 괜찮다고 느꼈다. 적어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정도의 대답이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이 마른 채로 있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묵직한 돌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 그것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영숙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른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숙도 묻지 않았다. 묻고 싶은 것은 많았다. 아이가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목소리는 어땠는지, 화가 나 있었는지 아니면 담담했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미 충분했다. 그 아이가 안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문득 영숙은 깨달았다.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있고 자신만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영숙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편안한 구석도 있었다. 그 아이는 잘 살아왔다. 누군가의 보살핌 아래에서 자라났고 지금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영숙이 바랐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30년 전 아이를 떠나보내며 빌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여자가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 여자가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잠깐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영숙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저녁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선택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무겁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여자가 떠난 뒤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시장 골목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다. 영숙도 헌옷가게에서 산 낡은 점퍼를 걸쳤다.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았지만 바람만 막으면 그만이었다.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다. 영숙은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 바닥을 쓸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국밥집 뒤편에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트고 손톱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이 영숙의 하루였고 그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삶이었다. 같은 골목, 같은 방, 같은 일상. 이웃들은 여전히 영숙을 시장 뒤편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불렀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고 영숙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 안에서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밤이 두려웠다. 일을 마치고 방에 돌아오면 어둠 속에서 과거가 찾아왔다. 그 아이의 얼굴. 손에서 떨어져 나가던 그 순간.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던 울음소리. 그 기억들이 밤마다 영숙을 괴롭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전히 그 기억은 떠올랐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 기억을 마주보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영숙은 이제 알았다.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그리고 또 하나. 영숙은 자신이 누군가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영숙도 명확히 대답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자신에게는 중요했다.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조금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영숙은 오늘도 그 아이의 안부를 묻지 않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병은 나았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아이에게도 아이를 키워준 그 여자에게도. 대신 영숙은 자신의 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기로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한번 바라본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하늘빛이 어떤지 살핀다. 시장을 쓸 때는 조금 더 천천히 구석구석 빗자루질을 한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는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일들 속에서 영숙은 자신의 하루를 붙잡았다. 밤이 오면 영숙은 좁은 방 안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신다. 따뜻한 물에 저렴한 티백을 우려낸 것에 불과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그 시간 동안 영숙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냥 따뜻함을 느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찻잔의 온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 나이에야 비로소 알았다. 용서란 상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던 적이 있었다. 언젠가 만나서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었다. 용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
영숙은 아직 완전히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시장 골목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는다. 영숙은 빗자루를 들고 골목으로 나선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소중한 하루가.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작은 안도의 순간. 용서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오래전 내린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